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V 한밤의 멘토 이성대입니다. 자, 원래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였는데 이제 TV 한밤의 멘토로 여러분들을 지난주부터 이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시장도 상당히 좀 안 좋고 상당히 좀 우울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뭐 이제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과거에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 오늘도 좀 이어졌지만 이런 시장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잘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하시면서 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 TV 한밤의 멘토 이 시간은 제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오늘 모셔봤습니다. TV 한밤의 멘토 우리 김수용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대 의원님. 네, 어색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어떻게 오늘 시장 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시장 1826포인트로 마감을 했었죠. 네. 요즘 뭐 며칠째 네.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네. 빨리 나아져야겠네요. 저는 오늘 그 시장을 느낀 게 뭐냐면 네.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어깨 위에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딱 눌러앉은 그런 느낌. 네. 시장을 하루 종일 보면서 어깨 위에 무슨 귀신이 진짜 몇 마리가 이제 올라타 있는 네. 그런 느낌을 느꼈는데요.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누르고 막 그 꿈속에서 가위 눌린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 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죠? 네. 네. 너무 안 좋았죠. 네, 맞습니다.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성대 전문가가 멘토가 되시니까 네. 그 한밤의 TV 멘토 네. 참여하는 방법 좀 살짝 알려주시죠. 네. 어떻게 참여할까요? 제가 소개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할까요? 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리치맵 사이트에서요. 이성대 전문가의 투자클럽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와줘요 리치맵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 네,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 그죠? TV 한밤의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한밤의 멘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청자분들, 특히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혼자 하시기 상당히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누구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알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잘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소영 씨께서도 같이 잘 이제 전망도 이제 잘 해주시고 답변도 잘 해주시고 상담도 좀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한밤의 또 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20분은 시장 점검을 합니다. 시장 점검을 해서 오늘 시장 이제 어땠고, 이제 글로벌 시장 어땠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35분 정도는 제가 준비한 이 한밤의 또 시간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도와줘요 리치맵 종목 상담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지수부터 해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수영 씨는 오늘 그 시장 보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뭐 오늘도 외국인 예. 뭐 선물에서도 뭐 그러니까요. 많이 네, 팔았어요.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내일을 노리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지수가 그때 1776포인트까지 한번 빠졌을 때 네. 그때 이제 6월 4일 정도 됐었는데요. 예. 그 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아놓고 있다가 예. 그 많이 급락했을 때 전부 다 사놓았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재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은 다 사놓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지수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요번에 이제 밀리면서 다시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팔아놨고 음. 근데 오늘도 4일 이제 올라왔다 다시 밀리면서 4일 연속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안 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많이 빠져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거 안 사놨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참 얄밉기도 하고 네. 그죠? 우리 좀 글로벌 시장보다도 우리 시장 뭐 좋은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실적 좋은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힘겨루기를 계속 하고 있다. 즉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삼각수렴 형태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프랑스 증시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0.5% 정도 하락을 했지만 중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위로, 즉 하락 추세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았을 때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되다가 결정적일 때는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될 때는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올라가고 이게 이제 추세 전환되는 기본적인 모습인데 네. 이 유럽의 대표적인 이제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21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고 요번에 이제 올라왔다 다시 이제 밀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타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즉, 그러면 그동안에 네. 저항으로 잡았던 게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대응 전략을 반등시 매도라고 그럽니다. 즉, 우리가 낙폭과대일 때 사가지고 반등할 때 매도, 이런데 우리가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는 조정시 매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즉, 조정시 매수를 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종목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기본적인 가장 큰 모습이 유럽 시장에서 특히 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 가장 힘들다는 유럽 시장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거죠. 지금 종합지수, 우리나라 이제 종합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종합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요 21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옆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가 박스권이 있는 거죠. 즉 예를 들어 이렇게 터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도 요 밑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상당히 좀 우리 시장은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고 유럽 시장은 오히려 바닥이 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예. 우리나라 유럽 시장은 크게 유럽 재정 위기하고 영향이 없는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모양이 나오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거죠. 대신에 지금 이런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삼각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좀 크게 보면 네. 이전 이제 여기 보시면 최근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요 삼각수렴 형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모습이 언제 나왔냐면 올해 초에 이제 요때도 마찬가지로 삼각수렴 형태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때도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요번에 바램상으로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1월 달처럼 이런 상황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래쪽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는 거는 요 삼각수렴에서 바닥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리스크는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알겠네요. 아직. 예,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사줘야지 예.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탈 수가 있는데 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왜 뭐 우리나라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파는 거는 네. 뭐 약간 뭔 꼼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뻥카인가요? 좀 뻥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뭐냐면 대부분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원인을 항상 찾으려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선물을 많이 팔아놨는데 지금 당장 이걸 올려 사게 되면은 이게 너무 이제 팔아놓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위로 너무 올려 사야 되니까 올려 사지 못하고 아예 그냥 한번 확 더 눌러가지고 이런 상황을 이제 못 올라가 계속 눌러놔서 악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 가지 시장에서 긍정적이었던 거는 여기 이제 나온 두 번째 기관 매수입니다. 기관 매수가 아까 제가 삼각수렴 부근에서 이제 바닥권에서마다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연기금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어떤 역할이냐면 지수가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 정도만 되는 거고요. 이 수렴 형태에서 올라타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오늘 매수를 그나마 좀 전환을 해줬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학주들의 상승 추세. 이 화학주는 저는 오늘 올라가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제가 여기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차트 흐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호남석유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까 이 호남석유를 잘 보시면 아까 그 프랑스 증시 있잖아요. 프랑스 증시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에서 돌아서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 이평선을 중심 이평선은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요번에 이제 돌파하고 나서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즉, 큰 하락 추세에서 크게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처음 나왔다. 즉, 오늘 지수는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수는 올라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화학주들은 추세적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 선물도 팔고 그러면서 계속 누르려고 했었는데 제일 처음 돌아선 게 이제 오늘 화학주였거든요. 장중에 화학주들이 올라가니까 나머지 쪽도 이제 반등 나오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힘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화학주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돌아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나머지 종목까지도 같이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 업종이 뭐 네. 3분기 이후 업황이 뭐 개선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런 내용이 낙폭과대로 있습니다. 오른 건가요? 낙폭과대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최근에 이제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이제 많이 밀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중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도 네. 또 하고 지난달에도 하고 또 하고 중국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즉 뭐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제 좀 액션만 취하면 언제든지 경기가 부양될 것처럼 지준율 인하도 작년에도 안 하고 금리 인하도 안 하고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지준율 인하했는데도 밀리고 금리 인하했는데도 밀리고 막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근데 그런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안 나타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좀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화학주들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터닝하는 즉 중국이 돌았으면 화학주들도 같이 터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11년도에요. 네네. 완전 화학주가 미인주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차화정, 뭐 맞습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때 인기 네. 폭발이었죠. 맞습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 화정이는 떨어져 나가고 차만 혼자 남았었죠.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다 경험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이런 경기 사이클을 이렇게 타게 돼 있습니다. 예. 즉 몇 년 단위로 뭐 이제 경기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 업황 같은 경우에 OCI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밀리면 한 20만 원까지 갔다가 오르면 또 60만 원까지 갔다가 또 밀리면 20만 원까지 갔다가 또 몇 년 내로 이제 태양광 업황 좋아지면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요번에 이제 화학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년 단위로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한번 좀 기억을 해놓으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이제 아직 추세가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거 기억을 해놓으면 분명히 다음엔 꼭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대박주를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몇 년 작년에요. 있다. 2011년도에 차화정이라고 그때 한참 붐이 일었잖아요. 네. 네. 그게 한 몇 개월 갔나요? 그때 한 당시에 6개월 갔나요? 차트로 한번 볼까요? 예. 인기가 한 몇 개월 네. 갔나요, 그때? 그때 당시 이제 보시면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호남석유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올랐을 때 작년 이제 올랐을 때는 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올라간 거니까 네. 거의 뭐 이제 주가상으로는 지금 2009년도 저점부터 해가지고 2011년도 작년에 미국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할 때 그때까지 해서 거의 한 2년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계속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 기간도 꽤 오래 갔네요. 그렇죠. 예. 가격은 2008년도에 이때는 뭐 금융위기였으니까 뭐 5만 원대였지만 47만 원이니까 딱 9배 정도 가는 거죠. 아, 네. 무슨 코스닥 잡주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네요. 9배면. 근데 이런 기회가 이런 대형주들도 어차피 사이클이 계속 타다 보니까 또 있는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까먹지 않고 잘 기억을 해놓으면 분명히 다음번에 몇 년 있다가 또 이런 상황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박주를 우린 미리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글로벌 시장 잠깐 시간이 좀 빨리 가는데요. 빨리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적 모멘텀이 부족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다가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4, 5, 6월 달 계속 글로벌 유럽발 재정위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요번에 이제 4, 5, 6월 달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대부분 다 예측은 했었습니다. 근데 실적 시즌이 들어가서 이제 결과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실적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더디지만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왠지 저는 유럽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럽의 아주 많은 국가들이 이제 분명히 자기네들이 손해 보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지원해 줘야 되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씩 다 이제 챙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같이 살기 위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의 노력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그 만남이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급한 거는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된다는 거죠. 즉 스페인이 당장 이제 은행 쪽이 급하다 보니까 이번 달 말까지 300억 유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벌써 이제 급한 부분은 벌써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가장 문제였던 거는 스페인 쪽에 국채금리가 10% 이상 올라가면서 상당히 문제였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즉 은행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게 들어가면서 국채금리도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이제 선순환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유럽 시장이 아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즉 올라왔다가 이제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중간에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정 과정은 있지만 또다시 이런 결과가 하나씩 나오면서 또 올라가고 즉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는 이런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저는 한 유럽 시장에 이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내용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 즉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팔고 주식 팔고 그러면 이것도 유럽에서 뭐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자꾸 우려 섞인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씩 해결책은 좀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투자 전략 제가 마지막 마무리 때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주식 비중 80% 이상 유지 계속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종목별로는 벌써 오늘 돌아선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아래쪽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안전한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 중심의 매매, 목표 수익률을 뭐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더라도 낙폭과대 종목들이 저는 상승으로 이제 터닝하는 그런 기로에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에서는 매수해도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우리가 요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4일 연속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딱히 밀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밀리면서 종목들을 좀 불안하게 했는데 저는 지금은 좀 인내심을 갖고 괜찮은 종목들이라면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처음 매수 기준을 지키자. 자, 김수영 씨, 그 혹시 주식 투자하실 때, 네. 막 매수하셨다가, 빠지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는데, 빠지니까 혹시, 내용 좋으니까 기다려보지. 혹시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신 적 있죠? 그죠? 네, 그럼요.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경우. 예. 제가 볼 때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 들어간 기준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손절을 놓고 어느 차트만 보고 딱 들어갔다 하면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펀드멘털만 보고 들어갔다면 펀드멘털로 대응을 하든가, 이렇게 기준을 좀 세워놓고 매매를 하시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뭐, 실패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격이 차분한 사람들이 네. 잘할까요? 급한 사람이 잘할까요? 성격이랑 상관없을까요? 상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제가 이제 이거 이제 한밤메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격이 좀 급하고 차분하고 이거보다도 네. 고집이 있고 고집이 없고 이 차이가 상당히 주식 투자 상당히 고집이 큽니다.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습니다. 아, 고집 없는 게 나아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새가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새가슴들이 돈을 잘 법니다. 어. 뭐 아니다 싶으면 금세 팔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락장에서는. 네. 근데 상승장에서는 보통 이제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 나이가 이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각자 그 나이까지 살아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살았던 직업이라든가 이쪽 분야에서 네. 고집 이제 어느 정도 베테랑이고 그 잘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도 이제 하시는 건데요. 네. 그 기존에 이때 가졌던 이제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이제 잘 해왔고 난 실패를 잘 안 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에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누군가는 실패를 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자존심 센 분들. 맞습니다. 예. 나는 절대 손절매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상승장에서는 돈을 벌어요. 즉, 네. 이 종목은 끝까지 펀더멘털대로 간다. 가져가서 버는데 하락장에서는 그런 분들은 한 번에 다 털어먹는 손해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 성격을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부러진다.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못 버티고 계속 빠지는데 나는 이 종목 끝까지 간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10% 20% 빠질 때는 버티지만 30% 빠지고 40% 빠졌을 때는 내가 이제껏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내 자신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연하게 생각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가슴. 맞습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우리가 네. 그 친구들이나 뭐 가족끼리 네. 명절날 예, 고스톱 이렇게 예, 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3점만 되면 스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못 먹어도 고! 네, 막 맞습니다. 쓰고 막 예. 쓰리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3점이면 그냥 스톱. 네. 그죠? 그런 전략인가요? 장에 따라 다른데요. 장에 하락장에서는 이제 분명히 좀 이렇게 그런 새가슴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또 강세장에서는 또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고 좀 유연하게 그렇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성대 전문가는 굉장히 유연하실 것 같아요. 아주 유연합니다. 그죠? 예, 딱 이렇게 위쪽으로 봤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팝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하면 되니까.
유연하신데요? 예. 굉장히 예. 유연하세요. 전략이 왜냐하면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요즘 같은 장에서는 하루 이틀 새 무슨 뭐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오고 또 내용이 바뀔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네, 충분히 유연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연하기 위해서는 그 뭐 아침 저녁으로 네. 요가 같은 것도 하고 예, 몸이 유연해야 정신도 네. 유연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한밤의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이 그 네. 내용이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그것까지 말씀을 좀 예. 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TV 한밤의 멘토 김수용 씨하고 저하고 이 시간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투자자분들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8월 12일까지 이제 해서 매주 수요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가 성공 투자를 꿈꾸다. 즉,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방송을 보고 이제 단지 이제 종목을 하나 알고 뭐 그냥 얼마 사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를 길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꼭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오프닝 시간이었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강의 꾸준한 수익을 꿈꾸다. 즉 전업 투자자분들을 위한 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김수영 씨 혹시 네. 전업 투자를 만약에 직업으로 갖는다. 네. 좀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직업이 주식 투자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집에서든 뭐 어디 맞습니다. 오피스텔 네. 가든. 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좀 힘들다고 그러신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네. 즉 개인 투자자 어느 정도 이제 연령대가 되시고 나서 자영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되고 거기서 돈을 이제 꾸준히 버는 분들도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건데 네. 이 전업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데서 이제 안전하게 좀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게 아닌가. 즉 사회 시스템적 상으로는 분명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업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설문조사에서 거의 한 25% 정도가 전업 투자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25% 정도 분들이 전업 투자를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데 투자하기가 힘들고 전업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한 60, 뭐 그렇죠. 70 네, 퇴직하신 분들 그런 맞습니다. 분들도 전업 투자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예, 아, 그분들도 이제 전업 투자자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퇴직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회원 가입해서 오시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좀 계신데 네. 그분들은 퇴직하고 나서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주식을 시작을 했다.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금액을 크게 하지는 않는데 네. 이 경험을 이제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를 크게 안 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전업 투자자들은 평균 얼마 갖고 하나요? 보통 뭐 다르겠지만. 이제 그 투자자분들에 따라 다른데요. 1억 이상이 맞나요? 1억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보통 이제 뭐 한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정도 이 가장 정도 많나요?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왜 우리가 이제 자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보통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그래도 뭐 억 단위로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됐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을 못 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차라리 전업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만약에 이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시작을 했을 때 이거는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와서 장사를 하더라도 처음 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는 사람 분명히 없는데 이거를 나오자마자 바로 자영업을 해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써놨죠. 전업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수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수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 생계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식 투자하니까 기존에 해왔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업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익 자체가 생계가 되기 때문에 아주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업 투자자분들은 안전하고 이제 꾸준한 수익 이 두 가지가 안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꾸준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꼭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이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서 뭐 테마주도 좀 뭐 가끔가다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리스크 있는 종목들도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은 조심을 해서 분명히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 내용을 여기다 써놨는데요.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아내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니라 전업투자자분들은 기존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돈으로 해가지고 부모님도 드리고 아내한테도 주고 이제 자녀들도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주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처음 이제 전업 투자를 할 때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덜 민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잘 모르고 이제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즉 내가 만약에 이전에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급여라든가 생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힘들어지고 아내도 힘들어지고 친구도 힘들어지고 자녀도 힘들어지고 다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전에는 내가 이제 스스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생계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내가 힘든 건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 자녀들 만약에 힘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즉 리스크 있는 종목들 분명히 매매 안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전업 투자자라면 분명히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으로 해야지 꾸준히 안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지. 만약에 뭐 어디서 이제 얘기를 들었다던가 무슨 이제 정보 종목이라든가 좀 이따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시면 제가 이제 요거를 해놓은 거는 전업 투자자분들의 마음가짐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어떨까요? 컴퓨터 옆에 네. 가족 사진을 붙여놓는 거죠. 예. 매수하기 전에 한번 쳐다보는 거죠. 가족이 있는 네. 거. 조심. 그러면 그런 테마주 매매 안 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게 뭐가 씌인 것처럼 네. 막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우스에 손가락이 가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이렇게 클릭돼가지고 그렇죠. 저절로 사지고 네. 우리가 내동매매라고 그러죠. 내동매매를 네.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꼭 그럴 경우에는 김수영 씨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가족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 꼭 놓고 내가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꼭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고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는데요. 네. 두 번째, 자, 투자의 기준을 세워서 시행착오 기간을 줄여야 한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이 시행착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해서 아주 힘든 사람들, 처음 이제 했다가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시행착오를 별로 안 하고 잘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수영 씨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셨죠? 네, 과거에 많이 해봤죠.
그죠. 시행착오. 네. 예. 요즘에는 별로 안 하시죠. 요즘엔 안 하죠. 그죠. 예. 예. 그게 다 이제 연륜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나중에 분명히 근데 좋은 장이 오면 한번 또 베팅을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생기면서 네. 아까 전에 그것처럼 이제 돈을 이제 버시는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이 시행착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이제 전업 투자자 하시거나 주식 초보분들은 내가 시행착오를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도 손해 볼 수 있다 인정을 해야 되고 대신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내 계좌 잔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올라왔다가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아주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확 벌었다가 손해 볼 때는 조금 손해 보고 벌었다가 손해 보고 근데 결과적으로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이 정도의 시행착오는 뭐 이제 아주 베스트의 시행착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주식을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즉 조금 벌었다가 확 터지고 조금 벌었다가 확 터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잔고는 줄어들어 있는 게 대부분의 이제 시행착오 하시는 분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좀 잘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하더라도 이 잔고 수준이 옆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잔고가 뭐 이제 처음부터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익 났다 깨졌다 깨졌다. 실제로 매매는 뭐 여러 번 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그래도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장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이제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서 종목 그냥 쫓아 사서 뭐 이렇게 하던가 이게 아니라 내가 옆에서 종목을 듣더라도 내 나름대로 투자의 기준을 가지고 이 종목을 사고 손절매는 어떻게 하고 목표가는 얼만큼 보고 이런 틀을 딱 가지고 있는 다음에 매매를 하게 되면 최소 이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해서 옆으로는 갑니다. 즉 내가 내 계좌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주식 투자는 그냥 사고 파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관리가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 계좌의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누구나 다 이런 시행착오 구간에 이제 시행착오를 하지만 이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줄이려면은 오늘부터 당장 투자의 기준을 세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뭐 아니면 매매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있고 뭐 매매 타이밍에 대한 내 방법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지만 이런 걸 하나하나씩 세우면서 해 보셔야지 전업 투자자분들은 안전하게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투자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실패하십니다. 내가 그냥 정보를 잘 알아서 누구한테 들어서 그 정보가 정말 이제 아주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그 엑기스 정보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나한테 정보 주는 사람이 정말 엑기스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거고 투자의 기준을 꼭 세워서 하셔야지 전업 투자자분들은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네, 우리나라에는 정보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슨 첩보 국가도 아니고 웬 주식 정보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뭐 주변에 이제 뭐 너 주식하냐? 그럼 정보 하나 줄까? 전부 다 이러잖아요, 그죠? 전부 뭐 CIA, 그죠? FBI 예. 요원들이에요.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뭐 이거 나올 거야. 네. 뭐 이제 저도 옛날에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이 사보고 이렇게 했었지만, 네. 이제는 절대 안 하시죠, 그죠? 안 돼요. 그죠? 예. 그냥 너나 사세요. 그럼. 맞습니다. 예. 부자 되세요. 예. 아주 좋은 그 답변이네요. 네. 예. 자, 투자의 기준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투자의 기준이 생존 능력입니다. 주식 시장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큰 파동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이 올라갈 때는 누구나 다 벌어요. 즉 2009년도나 뭐 이런 때 올라갔을 때는 뭐 누구나 다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 작년 8월 달부터 빠질 때 요때 벌었던 거 다 까먹고 또 이제 벌었다가 또 까먹고 이런 경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의 기준이라는 거는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내가 생존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즉 전업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더 이런 투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즉 리스크가 크지 않고 한 달의 목표를 어느 정도 정해서 내가 투자하는 이런 방법을, 체계적인 기준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단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아직 주식 투자를 안 해보고 뭐 친구인데도 안 해보고 이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런 친구들도 처음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 좋은 종목 있냐? 이게 저보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맞아요. 이게 단지 그 친구들은 한번 주식을 시작을 하는데 단지 종목에 대해 수익만 내려고 하지 실제로 이런 생존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생존 능력을 딱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생존 능력이 없이 전부 다 뭐 종목만 물어보니까 네. 저는 이제 저로서는 이제 좀 상당히 답답해서 이제 좀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는 안 하고 네. 이제 이런 거 주식을 배워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못하러 배워, 네가 알아서 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요. 예. 제가 고등학교 동생이 한번 나가는데요. 네. 그 한 40대가 되니까 주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뭐 대부분 다 어떤 주식 투자를 하시니까. 예. 한 친구가 주도가 돼서 전문가가 돼서 네. 뭐 이거 사봐. 너 이거 사. 뭐 그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집에 갈 때 보니까 마을버스 타고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 타고 갈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투자에 대한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즉, 종목을 한번 잘 잡아서 이제 올라갈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제 밀리는, 이제 다 까먹는 그런 상황이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전업 투자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꾸준한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안전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면 계좌 잔고가 안 깨지는 게 가장 최우선이죠. 특히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잔고가 깨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했던 이제 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주식 좀 이제 안다 그러면은 고집이 생겨가지고 이 종목은 절대 손해 안 봐. 그리고 끝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토막 났다가 여기서 고집에 나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뭐 이제 OCI라든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OCI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대부분 다 한 30%, 많게는 한 50% 가까이 빠졌는데요. 이때도 내용은 좋았고, 이때도 내용은 좋았습니다. 이때도 크게 뭐 부담은 없었고, 이때도 크게 부담은 없었는데 너무 고집을 부려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면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계좌 잔고가 최우선이다.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따고 배짱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네. 아까 새가슴 표현처럼 네. 뭐 손실만 아니면 팔고 나와서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모르면은 안 하고, 뭐 된다 싶으면 한번 질를 수도 있지만 네. 모르면 안 하고, 그런 거에 이제 기본은 뭐냐면 계좌 잔고가 터지더라도 내 계좌 잔고가 살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수가 2000포인트 때 계좌 잔고하고 2000포인트 때 잘 팔아서 1800포인트 때 주식을 딱 사놓는다. 그랬으면은 정말로 지수는 10% 빠졌지만 종목들은 20-30%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팔아서 8,000원에 다시 사면은 수량을 25%를 다시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에 여기 1000주였으면은 여기서는 1250주가 되는 거예요. 수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즉 잘 팔아야지, 내 계좌를 잘 지켜야지 전업 투자자로서 가족도 지키고 내 잔고도 지키고 내가 꾸준한 수익도 내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을 약간 무시를 한 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에 대한 신념. 이 종목은 분명히 가. 이거 누가 아니면 내 신념도 아니고 누가 간다고 그랬어. 만약에 하면은 예. 그죠?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은 그나마 내 신념이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의 신념을 내 신념처럼 믿고 있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따고 배짱입니다. 그냥 계좌 잔고를 꼭 잘 지키셔야 돼요. 뭐 2배가, 3배가. 그렇죠. 그런 게 예. 많잖아요. 10배가. 맞습니다. 예. 결국 정말 맛이 가는. 그죠? 그렇죠. 예. 맛이 가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 저도. 예. 처음에는 이제 만날 때는 그거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있다가 좀 지나고 나면서 빠지고 나니까 얼굴색이 좀 바뀌고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예. 이렇게 좀 그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두 번째는 손절매입니다. 뭐 기본이죠. 예. 전업 투자자분들은 이 손절매를 꼭 지키셔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즉 저는 주식을 좀 싸게 샀으면 싸게 샀지 어떻게 보면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아요. 즉 만약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터닝해서 이런 추세의 시작점에서 샀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항상 이런 라인 때 저점 라인 때다 손절을 놓고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자리에서 샀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의 변동폭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손절폭이 되게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라인 대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상승 추세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0% 이상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꼭대기에서 쫓아사서 아래에서 팔았는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가면 내가 판 상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매는 꼭 뭐 5%에서 끊어야 된다, 7%에서 끊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최대한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손절매를 5%에서 한 10% 내로 꼭 끊어야 됩니다. 분명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OCI나 뭐 이런 거 뭐 한 3, 40만 원대 사셨던 걸 보면은 처음에 10% 지금 한 3, 40% 정도 깨지고 나니까 처음에 10% 깨질 때만 해도 그냥 손절매 할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종목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꼭 잘 지키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종목은 안전하게 특히 전업 투자자분들 안전하게 투자하시려면 실적이나 성장성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웬만하면 꾸리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종목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 우리가 종목을 한 종목을 사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지만 이거를 분산하면 분산할수록 리스크는 이제 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종목에 다 사지 마시고 꼭 분산해서 해가지고 안전하게 계좌를 운영을 하면서 꼭 가족들을 지키고 성공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투자 기준을 세우셔야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꾸준한 수익을 위한 방법입니다. 자, 꾸준한 수익. 제가 여기다 노림수라고 썼습니다. 저는 종목을 살 때 바로 그날 막 이제 올라가서 양봉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럴 때 사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모든 주식은 아까 제가 프랑스 증시라든가 이런 이제 호남석유라든가 이런 거 보여드렸듯이 모든 주식은 이렇게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추세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네.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으로 갔다가 하락 추세에 상승으로 갔다가 저는 이제 요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못 사고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올라왔다. 그럼 절대 저는 사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한 몇 개월 기다립니다. 여기서 삽니다. 즉 저는 좀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종목도 여기서 요거 못 먹었다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상승 사이클을 그리는 종목들은 뭐 100개, 200개 무지 많습니다. 일주일에 뭐 한 두세 개씩 또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면은 버려야 되는데 즉 아니면 노림수를 갖고 충분히 기다렸다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니까 이제 중간에 쫓아 산단 말이에요. 중간에 쫓아사서 운이 좋게도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처럼 한번 딱 출렁거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네. 전부 다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손절매 했는데 또 올라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노림수라는 걸 갖고 내가 당장 오늘 뭘 살까 이게 아니라 이 종목이 어떤 상황이 되면 사겠다 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즉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데 좋은 종목을 내가 여러 개를 모아놔서 이 종목이 충분히 기다렸다가 어느 가격대 오면 사겠다 하고 항상 마음적으로 기다리는 거.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실패하지 않고 좀 꾸준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동매매 금지입니다. 뭐 올라가면은 갑자기 막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하다가 그것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쫓아 사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막 이제 쫓아 사게 되고 내가 사면 그때부터 또 밀리는 상황. 이런 내동매매 쫓아 사고 또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물렸어요. 딱 3% 4% 밀렸단 말이에요. 또 막 사람들이 내려 파니까 또 쫓아 팔았는데 그 물량 받고 또 올리고. 맞지. 이 종목을 막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재밌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 팔아라.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그래, 사라. 내가 좀 팔아줄게. 내동매매 금지입니다. 예. 즉, 내가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겠다 미리 생각을 갖고 하면, 네. 되고요. 자, 그리고 대박을 벌이셔야 됩니다. 전업 투자하신 분들은 분명히 대박을 벌이셔야 됩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이제 얘기 짧게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자, 요즘에 뭐 이런 얘기 여기서 하면 그렇지만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많이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료로 이벤트 하는 데도 많고요. 네. 전업 투자자 하신 분들 그 보통 이제 한 달에 매매 수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몇백만 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작게는 뭐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잘만 증권사 찾으면은 수수료 싼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뭐 무료로 1년 동안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잘 찾아 하시면 전업 투자자분들이시니까 하루에 뭐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아낄 수가 있으면 아주 좋은 뭐 그런 기회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전업 투자자분들의 종목 선정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꼭 이것만은 피하자. 첫 번째, 지인 정보주. 자, 김소영 씨 이런 경우 많이 있었죠. 그죠? 지천에 깔려 있죠. 지인정보주. 예. 그죠? 예. 네, 뭐 주변에서 이제 과거에는 정말로 그게 정말 좋은 정보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다 보니까 그걸 왜 샀을까 분명히 누구나 다 후회하게 되는 지인 정보주입니다. 네. 우리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정말로 메인이다. 그럼 바로 그 옆에 있으면은 뭐 쫓아 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뭐 바로 자기네들이 팔기 전에는 이제 팔면서라도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 단계가 여러 단계 네. 거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단계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줘서 여기서 듣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걸 갖다가 정보로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상황이 나온 다음에 팔고 나는 안 팔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당하는 게 지인 정보주입니다. 전업 투자자분들은 이런 내용을 꼭 피하셔야 됩니다. 즉 정보를 가끔가다 뭐 매매할 수는 있어도 이런 종목들은 꼭 피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걸 지키고 가족들도 지키고 내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에서 바이오, 뭐 자원개발 이런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자원개발하면은 뭐 큰 기업들, 뭐 LG상사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뭐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기업들이나 하는 거지 코스닥의 시가총액 1,000억 미만 기업들이 과연 자원개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분명히 아니거든요. 바이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중국 관련주들도 저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전업 투자자분들이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주변, 나를 둘러싼 가족들도 있고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의지를 갖고 그 가족들을 잘 챙기기 위해서 안전하게 끌고 가겠다. 이런 처음부터 마음을 분명히 잘 갖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뭐 전업 투자하시는데 주중에 뭐 누굴 만나다든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매일 저녁 술 먹고 뭐 하고 하면서 그 다음날 다시 또 투자를 한다? 이거는 분명히 안 됩니다. 즉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말에는 즐기더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전업 투자자로서 꾸준한 수익 그리고 안전한 수익을 성공적으로 이루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게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시간에 손실이 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할 겁니다. 다음 주는 이제 수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만 목요일로 제가 할 건데요. 두 번째 강의, 손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역전을 꿈꾸다.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거죠. 즉 지금 손실이 많이 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만회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요. 다음 주도 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요, 서울지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 네, 도와줘요 리치맵.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은요, 서울 30대 중반의 남자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용 씨. 주식쇼 스트라이크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현대건설 때문입니다. 방송을 보고 매수하게 됐는데요. 건설주가 워낙 바닥이라 걱정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얼마나 봐야 하는지, 하반기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리치맨. 네. 네,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 시청자분과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연 잘 읽어봤습니다. 네. 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64,1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 정도 됩니다. 40%고요. 네. 64,100원. 어떤 점을 좀 짚어드릴까요? 이게 아무래도 네. 제가 이제 산 시점이요. 예, 6월 9일 날, 7월 9일이거든요. 네, 그날, 막 폭락했을 때, 그때 제가 산 건데, 그날이요? 예. 그날 마이너스 6%나 빠졌네요. 네, 그날 마이너스 빠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그날 산 건데, 예, 아무래도 지금 뭐 건설주들 힘들잖아요. 뭐 구조조정한다. 대기업들까지도 구조조정한다. 예, 예.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더 불안해지고, 이게 과연 처음에 제가 목표했던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네, 목표가 얼마를 잡으셨어요? 저는 8만 원 잡고. 8만 원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건설주 뭐 그 불안 때문에 하겠는데. 이성대 전문가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혹시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하시는 건가요? 직장인입니다. 예? 직장 다니시는. 직장 다니시고요. 예. 네. 장중에 이제 주식을 볼 시간은 별로 없으시고. 거의 제 매매는 예약 주문 형식이거든요. 예약 주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64,000원대 이제 걸어놨는데 네. 해결되고 이제 더 밀려가지고 끝나고 네. 나서 보니까 이제 더 밀려서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렇죠. 예.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돼 있어서 네. 물론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좀 안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이제 건설사 구조조정하고 뭐 경기가 좀 상당히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다시 이렇게 밀렸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 날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 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날 있죠. 이 날이 언제냐면 지난번 EU 정상회담하고 6월 29일 날 현대건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이제 약간 실적이 좀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때도 내용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때는 분명히 유럽 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밀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밀렸다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1800선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현대건설도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즉 지금 지수가 1776포인트 찍을 때가 6월 4일이었었는데요. 이날이었는데요. 이날 6만 100원 찍고 6만 100원 찍고 이제 6만 한 7, 8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지수가 1776일 때 여기였는데 지금 지수는 그래도 1820포인트대인데 지금 요 가격 근처니까 저는 아래쪽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를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저점 라인 때 6만 원 라인 때 여기 손절 가격을 놓고 저는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는 좀 걸리겠지, 그렇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요때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요번에도 이제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즉 시청자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인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약 주문을 걸어 놓으신다면 6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을 놓고 기다리시면 뭐 크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궁금한 거 다 해결되셨나요? 아, 예. 듣고 보니까 용기가 또 생기고 믿음 갖고 좀 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아니요. 이성대 전문가님이 워낙에 잘 봐주시니까요. 네, 앞으로 더 궁금하면 또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끝자리 7933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STX 펜노션입니다. 5,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예전에 손실이 커서 재매수를 하셨다고 오셨는데요. 아마 그 예전에 손실이 커서 네. 아마 복수심에 다시 또 5,000원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STX 펜오션.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게 네. 복수심입니다. 음. 원래 이제 그 종목으로 이제 손실을 봤으면 또 이제 그 종목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는 쳐다보지 말아야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회사가 만약에 좋은 회사라면 복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내용이 좀 별로라면 예. 복수는 약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가 이제 내용이 업황을 타거나 아니 꾸준한 수익을 낳아서 이제 월봉 차트상으로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린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분명히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회사가 실적이 안 좋거나 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하게 돼 있습니다. 즉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향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하락 추세에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많이 빠질 때 사서 여기 올라올 때 있는 요 구간입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에서 요 구간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죠. 하락 추세에서 많이 빠졌을 때 사서 올라오는 요 정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 분명히 이러셨을 거예요. 과거에 손실을 많이 보셨다는 거는 아마도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그 다음에 돌아서질 못하다 보니까 한번 여기서 싸게 살다가 살짝 남았더라도 이때 팔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산 가격이 안 온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내가 산 가격이 안 와요. 즉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도 지금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5,000원에 사셨다고 그러면 아마 이날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걸 좀 확대해서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면 복수심에서 이제 복수심이라고 그러면 폭락하는 대량 거래 그날일까요? 그렇죠. 5,000원 가격이니까 네. 요 날입니다. 아마도 요 날 5,000원. 요 날 싸다고 이제 좀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한 번도 이제 그 가격에 오질 않고 있죠. 즉 얼마부터 빠졌냐면 7,000원대 이상부터 빠졌으니까 네. 5,000원이면 그래도 싸구나. 5,000원이면 이제 싸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샀었는데 한 번도 이제 그 가격이 안 오고
다시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STX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보시면 최근 저점 라인대가 이제 4,200원대가 네.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 라인대가 이제 한 4,000원대 초반, 4,050원 두 번에 이제 나눠서 이렇게 있는데 네. 저는 이 4,200원대 요 라인대가 깨지면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절매를 좀 네. 힘드시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추세에서 고점 라인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 라인대가 깨지게 되면 하락 추세로 이제 진입이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는 게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고점하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다가 요번에 이제 만약에 요 라인대가 깨지게 되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신호입니다. 4,200원이 깨지면 안타깝지만 매도를 하시고 5,000원에서 4,200원이면은 한 16% 정도 손실인데요. 분명히 다른 종목에서 한번 만회해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펜오션에 대한 투자 의견. 네, 4,200원이 깨지면 손절, 네,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STX 펜오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3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S-오일입니다. 매수가는 94,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S-오일. 오늘 마이너스 0.74% 하락해서 93,800원에 종가가 네.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사셨거나 뭐 최근에 사셨나 가격이 봐요. 얼마라고 보셨죠? 94,000원이시거든요. 94,000원. 예,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아까 이제 그 STX 펜오션이랑은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론 이제 정유주들이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미리 많이 빠졌던 거죠. 근데 기본적인 이제 내용은 있으니까 실적은 있으니까 지금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삼각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점이 낮아지는 건 안 좋은데 저점은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 라인대에서 이렇게 이런 이제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삼각 수렴에서 이 아래쪽으로 이제 하향할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즉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한번 차트상으로 이제 좀 그려보면요. 이날 이제 6월 중순의 고점을 이은 선과 지금 6월 4일의 저점을 이은 선이 이제 삼각 수렴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9만 원 정도, 딱 이제 9만 원 정도입니다. 즉 요 라인대를 우리가 삼각 수렴은 이제 힘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위로 돌파하면은 괜찮아요. 돌파하게 되면 이 힘이 모여서 위쪽으로 분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급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현대건설이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요 저점 라인 때 이날이 이제 EU 정상회담 그 발표한 날 그러고 나서 정유주가 올랐어요. 그죠? 희한하게도 유럽 EU 정상회담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니까 정유주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즉 기름값도 올라갈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실제로 기름값도 바닥을 치고 좀 올라왔습니다. 즉 지금 현재로서는 올라온 상황에서 크게 이번 지수가 밀렸는데 크게 밀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저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9만 원 라인대를 손절 가격으로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지수가 돌아서게 되면 저는 한 9만 여기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요즘에 보니까 이제 KT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뭐 종목들이 올라가던데요. 즉 어떻게 보면 배당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은 벌써부터 이제 좀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런 정유주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 배당을 많이 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슬슬 이제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모습이 그런 이유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9만 원 하향하기 전까지는 9만 원에다 손절 가격 놓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오일에 대한 투자 의견 9만 원 선을 손절가로 놓으시고요.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오일을 끝으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코너 내일장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네, 내일장을 위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항상 이제 올라갈 자리가 되면 차트상으로 올라갈 자리가 되면 희한하게도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트상으로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지지력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려놨던 이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락 추세하고 이제 요 상승 추세 이제 하락 부분,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각수렴이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이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삼각수렴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전에 SO1도 말씀드렸듯이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이제 요 부분 6월 4일날 바닥 나오기 전에 여기 쌍바닥 위치에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왔고요. 요번에 지금 보시면은 다시 바닥이 지난번 EU 정상회담 때 한번 올랐고 다시 이제 지지라인 때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즉, 요 라인 때가 지금 과연 깨질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번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면 지금 잘 보시면 주봉 차트라든가 그런 데서는 이게 작게 쌍바닥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바닥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크게 이제 바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 요번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꽤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즉, 지금 라인대에서 지금 1800선 부분에서 기관들 매수 들어오는데 저 라인대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전체적인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비중은 80% 이상 유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낙폭과대, 즉 지난번 요때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편입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S&T 중공업이라든가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그리고 이제 BH 같은 이런 종목들 타이밍 제가 아까 매수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잘 매매를 한번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대 전문가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시청자 퀴즈 이벤트도 참여를 하시면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퀴즈 내주시죠. 네,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울경제TV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진행하는 미녀 MC는 누구일까요? 자, 1번 김태희, 2번 송혜교, 3번 최애리나, 4번 전지현. 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영씨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포털 사이트에서요. 리치맵을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꼭 클릭을 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네,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성대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이성대 전문가님. 네.
이제 7월이면은 이제 올림픽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올림픽 수혜주 뭐 이런 것도 또 있나요? 원래 이제 올림픽 하면 이제 가전제품, 뭐 TV도 많이 팔리고,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TV 수요가 그만큼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올림픽 때는 딱히 이제 수혜주들을 이제 요즘에는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뭐 올림픽 수혜주 뭐 그런 것도 쫓아가면 안 되죠? 예, 개인들은. 뭐 내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준만 명확하게 있다면 뭐 그런 수혜주들 뭐 좀 추차 매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항상 이제 손절 가격이라든가 어떻게 팔겠다, 어떻게 대응하겠다 네. 이걸 명확하게 생각을 해 놓으신다면 크게 뭐 리스크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성대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노하우를 많이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의 더 자세한 노하우와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VIP 회원 가입자 대상으로 홍삼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요, 네, VIP 회원 가입 고객 감사 홍삼 이벤트로요, 원금 회복과 건강을, 네, 일자가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죠. 이벤트 내용은요, VIP 신규 가입 회원, 기존 회원 중 3개월 이상 연장 가입 회원 선착순 100명에게 증정을 해드립니다. 선착순 100명 마감 시는 이벤트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네, 오늘 이성대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